박가의 패. 오늘은 실내에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낚시 방송들을 보면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성격이 다 있죠. 박가의 패도 사계절, 그 계절에 맞는 대상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아주 재미있게 낚시 이야기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낚시 방송은 월 2편이 제작되고 한 주는 본방, 한 주는 재방이 연결되면서 격주로 한 달을 채워나갑니다. 박가의 패는 월 3편이 방송이 되면서 한 편이 재방 편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서 한 주 정도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좀 바쁜 한 주를 보내게 되면 촬영 일정 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번 주가 바로 그런 주가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월 2편 정도는 현장에서 낚시를 하고 한 편 정도는 아주 여유롭게 현장에서 다 하지 못하는 낚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실내에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마련된 만큼 오늘 여유 있는 시간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낚시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내에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25분 정도가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로 기억에 남는 현장에서 실제 낚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두세 가지 이야기를 푸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송곳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또 자신이 이때까지 해오던 낚시와 비교할 만한 확률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밑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밑밥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밑밥 배합의 문제일 것이고, 다음은 밑밥 운용의 문제가 됩니다. 자,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 밑밥 운용에다가 별을 2개 딱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밑밥의 운용은 배합과 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배합보다 좋은 운용이 10배는 낫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은 배합보다는 좋은 운용이 10배는 낚시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겨울로 갈수록 감성돔 낚시에서의 밑밥 배합은 사실 현장 조건에 맞게 나는 집어제 양을 줄이고 크릴을 넣어야 되겠어. 반대로 수심 얕은 여바치고 조류도 아주 적당히 가기 때문에 크릴의 양이 줄이고 집어제 양을 늘려야 되겠어. 다 생각들은, 기본적인 생각들은 있으시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출조하는 출조지의 현실이죠. 가벼운, 예를 들어 현장에 맞는 배합을 하기 위해서는 집어제도 건식, 습식, 또 가벼운 집어제, 비중이 있는 집어제를 다 준비해 가야 되고, 크릴도 크릴은 크릴대로, 집어제는 집어제대로 들고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여건상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 감성돔 낚시에서는 낚시점에 준비되어 있는 밑밥 기계나 또 각종 도구들을 통해서 밑밥을 말아서 준비하게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조 전에 대략적인 출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지금 물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겠구나. 오늘은 물때가 몇 물이니까 조류가 어느 정도 가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계절이 이러이러하니까 수심 얕은 여바치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게 기본적인 배합을 해나갑니다. 그렇다고 이 배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배합의 10%의 비중, 그리고 운용의 90%의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 아주 복잡한 조류를 보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밑밥 주걱을 들었다가도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밑밥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똑같은 포인트를 하더라도 그 물때나 바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밑밥이 흐르는 길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밑밥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 밑밥은 밑밥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밑밥, 좋은 밑밥 품질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류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뭐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낚시에 관련된 많은 기법들이 공개가 돼 있죠. 또 동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10년 가까이 걸렸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요즘은 뭐 1년만 해도 낚시 횟수가 많은 분들은 금방 낚시 행위 자체는 아주 능숙한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쉽게 배워 나갈 수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조류를 보는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류를 본다는 것과 조류를 읽어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는 야 저기 본류대가 착착착 하고 있고 여기 지류대가 말려 들어가니까 이쯤에 밑밥이 들어가면 내가 보는 눈이 맞아. 여기서부터 채비를 흘려서 내 채비는 밑밥을 따라갈 것이다. 한 그런 기본 조류들은 낚시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조류는 사실 이 밑밥 운용에 있어서 정말 밑밥이 가는 길과는 불과 한 1~20%밖에 맞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 몇 년간에 여러분들 낚시를 생각하시면서 아주 좋은 계절에 좋은 포인트에 좋은 기상에 좋은 물색에 모든 조건이 잘 맞는 곳에서 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한 2마리 정도밖에 조항을 못 봤다. 그러면 2마리에 만족하고 가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야 뭔가 오늘 내가 낚시를 잘못한 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저는 이 밑밥 운용이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조류와 밑밥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런 갯바위에 꾼이 섰습니다. 이렇게 본류가 치고 나가주면서 지류권이 살살 본류에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조경지대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자, 꾼이 서서 경험 있는 꾼이라면 딱 보자마자 웬만큼은 본류가 치고 지나가면서 방방한 조류가 말려 들어가고 라인이 형성되는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나는 낚시를 가서 이 정도 조류는 본다. 내가 잃는 조류가 맞아. 이게 조경지대고 지류가 말려 들어가니까 밑밥이 가까운데 착착착 들어가면 분명 이 조경지대에서는 고기들이 타고 들어오면서 내 채비도 흘러갈 것이야 생각한다면 조류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류를 보는 것에 불과하지 조류를 읽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조류는요. 읽는 게 아니고 보는 거라 그랬죠. 이런 조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야, 내가 조류를 읽어낸다,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조류가 만들어내는 밑밥의 길, 복잡한 속조류와 중간조류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조류를 읽는 것이 아니고 보는 조류입니다. 눈으로 보는 조류. 이 조류는요, 얼마 전에 우리 여직원을 데리고 낚시를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직원, 낚시를 아예 모르는 여직원 또 옆에 두고 자, 저기서 조류가 이렇게 하는 게 보이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말려들어서 나름 서로 다른 성질의 조류가 부딪히면서 물이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는 게 보이냐? 몇 번 눈여겨보더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거는요. 낚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시력만 확보가 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조류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 조류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조류입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인 조류라는 것은 환경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갯바위에 섰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 자, 오늘은 물색이 나쁘다.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색이 맑다. 잡어가 많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이 기본 조류라는 것. 눈으로 보이는 조류는 다 기본 조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는 이 정도 조류는 본다고 해서 자기는 낚시 경쟁 내가 조류를 다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올바른 밑밥 운용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나는 이 조경지대가 만들어지는 조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고 읽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지류권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조경지대로 타고 들어오는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밑밥이 여기다 던지면 전부 다
조경지대를 따라 흘러갈 것이고 채비도 이래 흘리면 입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발 밑에다가 조경지대를 탈 수 있도록 채비가 딱 들어가고 밑밥이 찬찬찬찬찬 혹은 찬찬찬찬찬 들어가서 서서히 타고 갈 것이라고 채비는 흘리고 있는데 자 채비는 원줄도 많이 풀려 있고 찍어받는 부하도 크기 때문에 또 천천히 내려가는 채비가 이 조경지대를 타고 채비는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조경지대에서 지류권이 이렇게 말려들기 때문에 나는 밑밥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밑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뿌렸는데 이 밑밥이 1m 정도 내려가다가 반대로 와버린다면 밑밥과 채비의 흐르면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가까운 데 고기가 있었다면 고기는 이리 몰고 가고 채비는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열을 독립열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고 본류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 본류는 강한 양쪽에 갈라지는 조류 중에 지형지물에 따라서 강한 조류는 직선으로 쫙 차고 나가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도는 독립열은 부딪혀서 조류가 넓게 형성되면서 낚시 쪽보다는 조금 힘을 잃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이 조류 두 개는 만나게 되겠지만 만나서 다시 뻗어나가는 아주 먼 곳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되겠지만 이 안에 조류, 지류권은 갇혀있는 조류가 되겠죠. 만약에 아래 위, 이 지류가 위에 물이든 밑에 물이 전부 다 이렇게 간다면 이 조류가 계속 말려들어야 되는데 그 지형지물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좁게 갇혀있는 이 지류권은 위에 물이 이걸 100이라고 볼 때 위에 물이 나가주면 밑에 물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00이 계속 나가서 0이 되지는 여기는 바닥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류가 말려 들어간 만큼 윗조류는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형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존재합니다. 지형 지물에 따라서는 여기서 나간 만큼 이 조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눈으로 이 보는 조류에만 눈으로 보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조류는 현장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 보는 것만 믿고 그게 다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큰 밑밥과 채비가 정반대로 가는 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 하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벌써 낚시 이야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절반이 흘렀네요. 밑밥 이야기 그리고 조류 이야기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한 3박 4일은 해야 될 텐데 일단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오늘은 앞 이야기는 여기서 끊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밑밥 이야기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낚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조류들 꾼이 서서 갯바위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 수심이 한 6m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바위 바로 발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심이 쫙 내려가다가 꺾이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 공략 포인트로 잡게 되죠. 자, 이런 경우 여기서부터 바로 발밑이라서 한 6에서 7m 거리가 수심 6m 정도가 나오는 이런 가장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밑밥은 어떻게 치실까요? 조류가 거의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밑밥을 6m 머리, 조류가 가지 않는다 해서 이 부분에 밑밥을 바로 주게 된다면 자,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찌를 보고 밑밥을 주게 되죠. 하지만 찌를 보고 조류가 안 간다고 여기 밑밥을 주시면 잘못된 밑밥 운용입니다. 자, 조류가 가지 않더라도 갯바위는 항상 적당한 파도 그리고 또 파도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 반탄류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6, 7m 가까운 곳이죠. 6, 7m를 공략하고 수심이 6m 정도가 된다면 이때 들어가야 될 밑밥은 바로 발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낚시에서 찌낚시에서 공략해야 될 조류 중에 가장 중요한 조류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로 반탄류입니다. 오늘 밑밥 이야기를 하면서 조류와 밑밥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제일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갯바위에서
기형지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갯바위 반탄유입니다. 물이 세든 약하든 조류가 깊든 얕든 갯바위에 부딪혀서 아무리 잔잔한 날도 이 반탄유는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반탄유는 우리 밑밥을 감성돔이 들어올 만한 자리 입구까지 갖다 놔주는 아주 유용한 조류죠.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곳에 조류가 없다고 하지만 발 밑에 들어가는 이 밑밥은 결국 적당히 움직이는 갯바위 주변에 이 파도, 그리고 조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바깥 조류와 갯바위 가까운 조류는 항상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천천히 밑밥은 우리 생각보다 아주 멀리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낚시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발 밑에 들어가는 이 밑밥은 결국 6, 7m에 이렇게 턱이 지는 가장자리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잡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류가 가지 않는다고 공략해야 될 찌를 떨어뜨린 지점에 밑밥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잡어도 전부 다 이렇게 붙게 되죠. 자, 반대로 여기다 캐스팅이 되고 발 밑에 밑밥이 꾸준하게 들어갔었다면 잡어는 이렇게 붙으면서 잡어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내 채비가 들어가는 곳은 잡어의 등살도 피할 수 있으면서 감성돔이 들어올 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의 어떤 원칙처럼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면요. 자, 포인트 수심을 10m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비를 던지는 위치를 또 10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낚싯대 2대 길이 정도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류가 잘 가지 않으면, 자, 이제는 밑밥을 막 요쯤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자, 뭐 상황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낚시라는 게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만 두고 본다면 수심 10m를 공략하는데 조류가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해서 밑밥을 찌 가까이 던지는 것보다는 똑같이 발밑 가까운 곳에다 밑밥이 들어가게 되면, 자, 6m일 때 6m 정도가 갔는데, 자, 이 거리도 10m고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밑밥은 결국 내 찌가 들어가 있는 위치까지는 흘러간다고 보고 낚시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조류라도 조금 더 움직여 버린다면, 또 파도라도 조금 더 치게 버린다면 갯바위 주변에 항상 일렁이는 이 반탄율은 밑밥, 가벼운 밑밥들을 조금 더 멀리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낚시를 하는 주변은 물이 세든 파도가 치든 없든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반탄유가 작용을 하고, 그 반탄유는 우리 밑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조류가 가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나쁘다, 마음이. 자, 갯바위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나는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약 20m 거리를 공략하고자 합니다. 자, 한눈에 봐도 조류가 찬찬히, 바깥 조류는 조류가 찬찬히 흘러주고 있고, 갯바위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반탄유가 형성되면서 이 부분에 조경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거품띠가 싹 형성되면서 보인다. 나는 이곳을 내 채비를 던져서 이렇게 흘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밑밥 품질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바깥 조류가 흘러가고 있고, 갯바위 반탄유가 아주 서서히 이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바깥 조류, 이렇게 눌러주는 조류, 이렇게 나가는 조류가 만나니까 이 부분은 띠가 형성되고, 거품이나 뭐 썰기 같은 것도 이 부분을 쫙 떠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밑밥을, 캐스팅이 여기 탁 들어가면 밑밥은 바로 여기다 딱, 찌보다 바로 앞이 낫지 하고 비슷한 위치 던져서 계속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윗조류와 속조류는 뭐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된다면요, 갯바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횡조류를 공략하신다면 우리 채비는 이곳에 딱 들어가면 이 라인만 따라 흐를 것 같지만 길게 나가 있는 이 원줄의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바깥 조류를 흘렸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정도는 이 라인보다는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경우는 포인트 수심이 10m 이상만 나오지 않는, 뭐 7, 8m 정도 나오는 여바치라고 한다면 채비가 떨어진 이 20m 지점과
낚시를 하는 20m의 중간 한 10m 정도 지점에 밑밥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채비가 안정되고 나서 자 여기 지루권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채비가 수심 확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밑밥과 미끼가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위치에 채비와 밑밥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 밑밥은 뭐 채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아주 이 조경지대 반탄주가 만들어낸 여기서 조금씩 뻗어나가는 가지조리도 쉽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요. 라인이 20m 이상 뻗어나니까 그리고 찌와 수중찌와 바늘에 미끼까지 달린 이 채비는 아주 가벼운 조류는 타지 못하고 라인이 연결된 만큼 전체적으로 양쪽 조류가 만들어내는 이 윗조류, 수면에 보이는 조류가 찌와 라인을 잡아주는 조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물속에 어떤 큰 높은 수중녀나 다른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또 한 번 밑밥과 채비는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암맥도 있고 좀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감성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 마리의 마리수 감성돔을 낚을 확률을 높이는 것에선 낚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확률 중에 한두 개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밑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고 찌에 바로 던지거나 조류가 가지 않더라도 찌를 넘어가는 밑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포인트 환경 중에 뭐 10%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그때 갯바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리게 되는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겠지만 그 많은 포인트 환경 중에서 찌를 보고 바로 밑밥을 던져야 되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밑밥이 잘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쉽네요. 뭐 10개 중에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현장에 나가게 될 텐데 갯바위에서 밑밥 이야기는 다 못한 이야기 현장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밑밥만큼 우리 낚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주 멋진 갯바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